네, 바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혜 박사입니다. 서울의 소리 발현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제21편 위만조선은 한국사 최초 구테타 정권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내용은 조선 상고사 중에 제3편 삼조선 분립시대에서 제3장 삼조선 분립 이후의 불조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신조선에서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불조선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불조선의 서쪽, 북쪽 이제 국경은 이제 어떻게 되며 또 어떻게 상실을 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조선이 이제 신조선하고 연합을 했다가 연나라에 패했죠. 이때에 상실한 영토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락이라는 책에 보면은 징계가 그 서쪽을 공격하여 이천리 땅을 빼앗았으니 만 반한을 경계로 삼았다. 만 반한을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학자들은 조선과 연나라의 원래 국경이 지금 이제 산해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탈취한 이천리가 산해관에서 동쪽으로 이천리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반한이 그러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산해관에서 이천리를 따져보니까 대동강 이랑까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국경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대동강까지 이제 연나라가 차지를 했다. 국경이 거기까지 왔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착오다. 그리고 이제 억척이다. 이렇게 단재 스님께서는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사기나 위락을 보면은 징계가 탈취한 영토는 분명히 북경 상곡이라 그랬죠. 북경 서북쪽 근처에서부터 요동까지였다는 겁니다. 요동까지. 그러므로 만반한을 요동 밖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산해간에서 이천리가 아니고 북경에서 이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천리도 다른 기록에는 이제 천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한서나 지리지에 의하면은 요동군에 문, 번한이란 두 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 변한이 만반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현의 연역은 전해지지 않으나 번한현이 지금의 개평 요동반도 그 서북쪽에 있죠. 개평이므로 문은도 그 부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한은 지금의 해수 개평 부근이다. 한반도 끝이 넘어온 게 아니고 지금의 개평이 있는 데가 이제 만반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진조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조선이 있고 요 진조선은 바로 요 신조선이죠.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조선이 있고 요 불조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말조선이 있죠. 그래서 산해간이 있는 여기서부터 이천리라 하면 대동강까지 오지만은 여기 북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천리니까 요동 요까지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반한을
대동강 이남에서 찾는 것은 왜일까? 왜 이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동강 이남까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만반하는 징계가 침공할 당시의 지명이 아니다. 훗날 진나라 한나라 때의 명칭이다. 그러니까 징계가 그렇게 침입을 해올 때는 그런 만반할이라는 지명이 없었다. 나라 이름이 없었다. 그 이후에 생긴 명칭이다. 위락의 저자가 이것을 징계 당시의 지명으로 잘못 고정을 해서 대동강까지 찾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사기에서 말하는 천리. 천리는 신조선이 상실한 영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동쪽에 있었던 여기 신조선이 빼앗긴 게 천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조선부터 쳤을 때 이제 이천리가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락에서는 그 이천리는 이제 신조선과 불조선 두 개를 합한 영역을 이제 합해서 이천리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의양이나 상곡 일대는 신조선이 상실한 영역이고 요등, 요서, 우북평 일대는 불조선이 상실한 영토다. 그래서 만반하는 한사군의 영역과 관련이 밀접한 것이니 요 내용들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은 이제 적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조선과 진나라, 한나라와의 관계.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불조선과 진나라와 한나라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느냐. 그 얘기를 연이어서 이제 기술을 하고 계시죠. 연나라 왕 희희는 진시 황제에게 패해서 여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연나라 왕이 이제 진시 황제, 진나라 시황제 그 당시에 이제 삼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한테 이제 밀려서 여동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조선은 이전부터 연나라를 정오했기 때문에 진나라와 동맹을 해서 연나라를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얼마 후 이제 진시 황제는 몽염을 시켜서 장성을 쌓고 거기까지 이제 접근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와 우리 불조선이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이제 접하게 되었다. 이로써 불조선과 진나라가 국경을 정하게 되었다. 그 만리장성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진시 황제가 쌓은 그 장성이죠. 여러 장성들이 있었는데 그걸 연결한 것이 이제 만리장성이고, 그래서 이제 시황제가 만든 이제 장성이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에는 그 다 이어서 만리장성이 아니고 몽염을 지켜서 이제 쌓은 장성,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은 오늘날 이제 헌우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바로 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폐수 이남 수백 리를 중립지대로 만들었다. 양국 인민의 거주를 금지를 했다. 그래서 불조선과 진나라가 국경을 접하게 됐는데 그 국경지대에 진고 공지, 옛날 진나라의 이제 공지, 공터,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비무장 지대죠. 그래서 진고 공지를 이제 설치를 했다. 그것은 이제 사기에도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당시에 여기서 얘기하는 헌우락 폐수는 이제 그 당시에 불조선과 진나라의 이제 서쪽 경계였다. 그래서 그
헌우락은 폐주는 옛날 그 당시에 이제 니하라고도 불렀고 나나라고도 이제 불렸죠. 이름이 이렇게 이제 자꾸 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나를 기준으로 상류에서 시작해서 발해만에 이르는 하루에 와서는 갈석산으로 그 경계를 삼았다. 갈석산이 바로 지금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시점. 네, 거기가 이제 산해관이 있고 이제 갈석산이 있는 것이죠. 갈석산에 이제 산해관, 지금의 만리장성 기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리장성 지금 기점이 있는 그게 산해관 있는 이제 갈석산을 경계로 삼았다. 그래서 나나와 이 대능하 사이를 이제 완충지대, 비무장지대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전선에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었고 또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어서 압록강 그 이북을 청나라에 넘겨주기 전에 162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도 협약으로 넘어가기 그 이전까지 바로 그 지역을 요동 지역을 전부 다 이제 공지로 또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놨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진나라 때부터 이렇게 그곳에 비무장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시 황제 때 우리 이제 불조선과 비무장지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자호란, 정명호란을 긋고 이제 거기에 유조 변책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지로 또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놨다가 지금은 그게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뭐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무장지대 진고 공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사기 조선 열전에 기재되어 있는 진고 공지 상하장의 이제 범위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우리 강단 사학계, 주류 사학계와 제야 사학계와 또 여러 해석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북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천리까지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공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개 현재 요서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요하 인근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요동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압록강, 청천강, 압록강하고 청천강 그 사이가 또 이렇게 공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고 공지 상하장은 한나라가 들어서서 후퇴한 지역, 즉 옛날 진나라가 새로 개척한 지역에 설치됐던 요동 외요에 관할 범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한해 동계 요새는 당시에 폐수 서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동쪽은 우리 조선의 영토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인용된 그 위락에 보면은 이 당시에 진의 고지를 위만이 준왕에게 거주 허가를 요청한 사실에서 조선 영토였던 것이 확실하다. 진고 공지를 문자 그대로 빈 땅으로 보아 진과 고조선과의 완충지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진고 공지에 장세가 설치된 데에는 이는 진의 요동 외요에서 관할하던 지역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서영수 교수님께서 고조선의 이치와 강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진나라하고 우리의 불조선 사이에는 이런 완충지대가 있었다. 비무장지대가 그게 어디냐 하면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락에서는 당시에 불조선의 이름이 이제 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위락처럼 광구금이 실어간
고구려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쓴 이제 삼국지, 중국의 그 삼국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거는 삼국지이고 우리가 있는 거는 삼국사입니다. 삼국사는 이제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고 삼국지는 중국의 삼국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나 후한서, 동의일전에 보면 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유락에서는 신조선 만렵에 동부여왕 해부루를 부로 와전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이 들어서 여기에서는 불조선의 부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광구검은 이제 우리 고구려를 침략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서류들을 문서들을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삼국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해부르는 저희들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부여의 2대 군주가 되죠. 금화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부여의 그 건국 설화가 나와 있죠. 북부여를 건국한 시조 해모수의 아들로 천재 계시를 받은 이제 재상 이란불에 근유로 해서 도읍지를 동해 바닷가에 가서번으로 옮겨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동부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부여 그쪽 얘기는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200년에 기준이 이제 불조선의 이제 왕이 되죠. 기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진성, 항우, 유방 등이 이제 모반을 해서 진나라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죠.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국이나 의양이나 우북평 등지에서 이제 조선 유민과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그 진화인들이 이제 난을 피해서 우리 땅으로 조선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이제 이들이 제나라나 연나라나 조나라에서 들어온 유민들을 서방의 중립지대에 살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이제 진나라를 통일했죠. 진나라는 망하고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는 거죠.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기준은 한나라와 조약을 체결을 해서 중립지대는 불조선이 소유를 하고 이제 폐수를 국경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다시 들어섰으니까 진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빼앗겼던 요동의 천리를 다시 찾아서 이제 폐수를 국경으로 이제 다시 삼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불조선의 영역이 진나라한테 빼앗긴 것을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 다시 이제 되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폐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저 고대사에 있어서 폐수가 아주 중요하죠. 폐수가 국경인 거는 분명한데 과연 이 폐수가 어디냐. 자꾸 이제 지명이 변경되면서 강 이름도 변하기 때문에 딱 폐수가 어디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가 폐수죠. 그러면 그 당시의 기록을 봐서 어느 강을 폐수라고 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폐수를 우리가 뭐 어느 특정한 고유명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명사죠.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군이 평양에 도읍을 했는데 그 평양이 어디냐.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평양이냐 요동에 있는 평양이냐 그리고 또 요서에 있는 평양이냐 평양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한 땅은 그리고 수도를 평양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어느 지명을 딱 꼬집어서
고유명사로 여기가 평양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평평한 넓은 땅으로서 도읍지를 평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 옮겨갈 때 또 나라를 각기 다른 곳에서 세우면 그곳이 평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폐수는 고대 우리 조선의 강을 뜻하는 보통명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조선 때에는 진화와 경계를 이루던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경이 변할 때마다 대개 그 당시에는 강을 기준으로 해서 국경을 정했기 때문에 강이나 산맥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강으로 국경을 정했을 때는 그 강이 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 조선전의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뒤 요동 지방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폐수를 요동과 고조선과의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조 지방의 대능하나 아니면 또 난하를 이제 폐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폐수라든지 이 경계가 우리가 한나라와 우리의 경계가 어디냐. 그건 대동강부터 청천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능하까지 이렇게 뭐 한 10가지 주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당시에 국경이 어디였는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이게 폐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뭐 압록강도 그 폐수가 될 수 있는데 압록강의 말 뜻이 뭐냐? 국경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압록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압록강은 요게 압록강이었었죠. 요게 압록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압록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국경을 획정을 한다든지 국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 조선 열전에 보면은 한나라가 흥하고 폐수에 이르러 국경을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위락에서는 한나라가 노간을 연왕으로 삼자 조선과 연나라는 폐수에서 경계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기록에 나오는 폐수는 다 헌우락을 가리키죠. 헌우락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산해간에 있는 지금의 요수 그쪽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불조선과 연나라가 만반환을 경계로 삼았다가 만반환 이북으로 물러났으니 두 책에서 나오는 폐수는 다 헌우락을 가리키는 게 명백하다. 단재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옛날 학자들이 대동강을 폐수라고 고집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은 최근에 일본의 백조 고길이 이제 압록강 압록강을 폐수라고 한 것도 커다란 망언이다. 폐수에 가는 이야기는 이제 앞에 만반환과 다음 절에 이제 왕금성에서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교차 검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만의 발령과 불조선의 이제 남천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요 위만의 이제 반란이라고 얘기가 제목에 단재 선생님께서 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위만 위만은 이제 우리 조선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의 이제 반란을 구태타를 한 이제 정권이다. 위만을 보고 우리가 국가라고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위만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식민사학자들은 고조선이 망하고 그 자리에
기자조선이 들어섰고 또 그 자리에 이만조선이 들어섰고 거기에 한사군이 들어섰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고구려가 들어섰다. 이렇게 우리 국사의 개통을 맥을 정합니다마는 단재 선생님은 이런 내용들을 완강하게 이제 거부하면서 위만은 정부도 아니다. 우리 대조선이 있는데 변방에 서쪽 변방에 이제 와서 귀화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살게 했는데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나의 나라를 세웠다. 그게 이제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가 삼국으로 이제 분립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이제 충분히 단재 스님의 그 논리가 타당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94년에 이제 한나라의 연왕 노간이 이제 한나라를 배반했다가 시범말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간은 이제 흉노로 도망을 했고 나는 흉노족이죠. 돌글족 지금 저희들 터키가 우리하고 형제 국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그 대지진으로 우리가 많은 이제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 4강 때 우리가 형제를 나누고 한 그 이제 흉노족 단재 선생님은 우리 이 동아시아에 민족이 세 개가 있었는데 진화족 만리장성 이남에 있던 진화족과 그 다음에 이제 흉노족과 우리 조선족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살기 좋은 사집도선을 따라서 흉노는 서쪽으로 가서 터키, 핀란드가 이제 되었다는 헝가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부터 벌써 한나라 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한 이제 노간이 이제 흉노로 들어가고 그 또 무리에 이루어졌던 위만은 이제 불조선으로 귀화를 하는 거죠.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시범말로 쫓겨난 것이 아니고 도망쳐 온 거죠. 그래서 위만은 이제 불조선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불조선의 왕 이제 기준은 이제 준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준은 위만을 이제 신임을 해서 박사관에 임명을 하고 폐수 서쪽 중립지대 아까 있었던 진고공지 그래서 그 중립지대에 이제 수병을 주어서 거기에 이제 살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주한 이제 조선 유민과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발판으로 해서 위만은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되고 또 이제 그는 조선과 중국의 망명객들을 모아서 비밀 결사를 만들고 또 강력한 이제 병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만은 한나라 군대가 10개 방면에서 침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만이 꾀를 내는 겁니다. 한나라 군대가 여러 곳으로 이제 침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허위 보고를 이제 왕한테 기준한테 올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기준의 왕의 신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여러 군데서 10군데서 쳐들어오니까 내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왕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우리 기준왕이 준왕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위만이 군사를 이끌고 정예벽을 이끌고 신속히 이동을 해서 기준의 이제 도성 수도 왕금성을 이제 기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매우 불리해지자 이제 기준은 척건과 잔여 병력과 함께 이제 바다를 통해서
지금 바레만이죠. 바레만 창해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마한 연맹 중심국인 월지국으로 들어가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마한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함께 일어나서 기준이 들어온 그것을 이제 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이 불조선은 위만한테 이제 연나라에서 패서 왔을 때 귀화를 해서 서북방 빈자리 거기에다가 줬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유민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위만이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군사를 끌고 와서 준왕이 있던 왕금성을 이제 습격을 해서 준왕은 이제 병력을 데리고 바레를 건너서 마한 지역으로 왔다는 것이죠. 마한 지역 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익산, 공주 이 일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그 마한에 대해서는 좀 오늘 거기까지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만은 어떤 사람이냐? 위만은 어떤 사람이냐? 위만 조선의 이제 초대 군주로 보죠. 기록상으로 전에 지는 걸로 봐서 최초의 이제 쿠데타다.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이제 탈취를 했다. 그러니까 위만으로부터 우리의 이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왕 노간이 한나라를 배신하고 흉노로 망명했을 때 위만은 그 1000명 정도를 이끌고 이제 우리 고조선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서북 땅을 지키다가 위만이 정변을 일으켜서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 시대를 개막했다. 쿠데타에 성공했다. 그래서 위만의 성씨가 기록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잠부론이라는 이제 책과 삼국유사에서는 그 성씨가 이제 지킬 위자를 써서 위만이라고도 하고 나라 위자를 써서 이제 위만이라고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위만에 대한 기록은 이제 중국 한나라 이제 전한 앞에 이제 한나라 사마철이 쓴 사기에 보면 이제 조선전에 최초로 위만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금성은 초대 당군의 명칭을 따서 이제 명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당군 왕금에 그 왕금을 따서 불조선에서는 그 이제 수도를 왕금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군은 삼경을 주었다고는 앞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하얼빈, 평양, 그리고 요동의 개평 이 이제 세 곳에 이제 왕금성을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 다 이제 왕금성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왕금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개평 통북이 이제 위만이 이제 위만 정권을 세운 고설이 이제 왕금성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요동군 현독현이 바로 이제 그것이죠. 요동군에 현독현이 있습니다. 그곳이 위만 정권이 섰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주류 사학계들은 이제 이 요동이 우리가 한사군이 있었던 자리와 이 위만 조선이 있었던 자리가 우리가 이제 평양 대동강 일대로 보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서 지리지나 한서나 지리지에 보면 요동군에 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위만이 도읍을 정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서의 주석에 보면은 이곳이 조선왕 위만이 도읍을 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이가 습격한 이제 바레만을 건너서 뭐 다른 기록에 보면은 바레만에 빠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의 습격을 받아서 기준이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만은 바다에 빠진 게 아니고 바다를 건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마한 쪽으로 갔는데 그런 것은 쓰지를 안 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엉터리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준이 습격한 이제 그 마한 영맹의 저 왕도가 지금의 익산이라고 다들 하지만은 이것도 와전된 것이다. 이 점은 이제 다음 장에 살펴보겠다. 삼조선 분립 후에 이제 말조선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서 바로 뒤에 보면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 고조선이 왕금으로 도읍을 삼았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동군에는 험독현과 무려현 두 개의 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험독현은 응소가 말하기를 조선 왕만의 도읍이다. 물이 험함에 의지함으로 험독현이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려현은 응초가 말하기를 르의 음은 여라고 했다. 그래서 이려는 한문으로만 다르다. 그래서 사고가 말하기를 적 이른바 어무려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어무려 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만이 이 정부를 세워서 왕금성으로 정한 그 위치가 우리 한반도에 대동강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어무려 산이 있는 바로 여기가 위만 조선이 나라를 세운 곳이다. 사마천의 사기 또 지리지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중국 기록에 우리가 그렇게 금가옥조하는 사기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위만이 우리 여기에 있었다라고 다 배우고 가르치고 이 대륙에 있던 우리의 역사들을 다 지우고 우리 한반도로 몰아넣어서 반도사관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신조선 살펴봤고 또 이제 불조선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조선 우리 한반도 쪽에 있었던 말조선 마한이 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이제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변한 진한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이제 그 삼국의 시작이 되는 이제 말조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말조선의 천도와 마한으로 이제 국고를 변경을 했다. 그래서 최초의 말조선의 이제 도읍이 이제 평양이었다. 그것은 이제 앞에 우리가 이 삼조선이 성립될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말조선은 그 뒤 국호를 이제 만으로 바꾸고 남쪽에 있던 월지국으로 이제 천도를 했다가 불조선왕 기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다. 기준이 마한 쪽으로 넘어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기준한테 망했는데 마한으로 이름을 이제 국호를 마한으로 바꾸고 월지국으로 이제 천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국이라면 그러면 어디냐?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이제 얼주국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얼지국은 이제 목지국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월지국은 초기, 이제 철기 시대에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지역에 형성된 이제 나라였다. 그리고 이제 토착 정치 집단의 하나다. 자연적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이제 토착 정치 이제 집단의 하나였다. 백제국이 마한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마한의 소국들의 연맹체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이 마한의 그 중심 연맹체의 중심이 바로 이제 을지국이었다. 을지국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국호를 이제 마한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이제 천도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이제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적을 해보면 이제 흉노와 진화가 자꾸 이제 침략을 해오고 또 북방에 그 정세가 아주 이제 위태로우니까 말조선 왕이 이제 그런 그제 이제 염증을 느껴서 남쪽으로 좀 먼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단재 스님께서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침략주의 성격을 가진 이제 역대 제왕들이 이제 칼끝에서 이제 이렇게 빛나던 조선이라는 명사를 외국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말조선이란 이름을 이제 버리고 조선이란 명칭을 버리고 옛날에 이제 왕호로 쓰던 이제 말한을 국호로 취했는데 옛날에 쓰던 이제 말한이라는 국호를 썼는데 이것을 이두자로 표현을 하면 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말할이라는 옛날에 쓰던 이제 말할이라는 국호를 썼는데 그걸 이제 이두자로 쓰면은 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이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 쓰는 왕호 신화는 이두자로 진왕이라 쓰고 또 마한국 진왕이라 했다. 한이라는 하나의 글자에서 음을 취해 한이라는 것은 국호로 만들고 또 이 한이라는 뜻을 또 취해서 이제 왕이라는 의미로도 썼다. 그래서 문자상으로 국호와 이제 왕호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새로 등장을 하죠. 그 체계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조선 이제 우리 삼조선 고조선의 삼조선은 변조선과 진조선과 이제 막조선이 있었는데 이 막조선이 낙랑군과 진한과 마한과 변한으로 바뀌는데 이제 요게 진국이 막조선에 이제 진국이 사만이 있었다가 이것이 마한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백제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변조선은 기자조선과 치적에서 아까 이만조선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조선에서 이제 발해를 건너서 와서 이제 이 마한 이제 생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조선에서는 이제 맥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 진조선은 북부여와 이제 숙신 쪽으로 갈라져서 북부여가 다시 이제 졸본부여가 되고 이 졸본부여에서 고구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막조선에서는 이제 요게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이제 후사만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진한이 신라가 되는 것이고 마한이 백제가 되는 것이고 이 변한이 이 가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제 삼국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국 체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삼조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삼조선 이 삼조선이 어떻게 이렇게 분립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막조선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한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호를 마한이라고 하고 한씨가 왕조를 세습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제 한씨 왕조다. 이렇게 이제 알고만 있었죠. 기준이 준왕이 이제 왕위를 탈취한 뒤에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기 성 기씨를 버리고 한씨로 바꿨기 때문에 한씨 왕조로 이제 일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는 기준이 바다로 달아나 한 땅을 차지하고
한왕이라 칭했다라고 되어 있죠. 내나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하고가 똑같죠. 바레를 건너서 이제 마한 땅을 이제 차지를 했죠. 마한의 동맹국이 있던 그 월주국을 차지를 해서 자기를 이제 한왕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이제 삼국지에 나와 있고요. 또 위락에서도 기준의 아들과 친척 중에서 이 나라에 머문 사람들은 성을 숨기고 한씨라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제 이 한씨가 지금 이제 우리 청주 한씨의 조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보면은 이제 당초 조선왕 준이 기준이가 위만에 패했을 때 남은 무리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한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청주 한씨의 시조 이 한란이가 바로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기준의 먼 후예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청주 한씨들은 바로 이 이제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역사에서는 이제 월주국이 이제 백제 금마군 지금 이제 익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마군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월주국이 이제 익산 그 동맹체의 중심 이제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익산이라고 하는데 그 익산이 진짜 월주국이 맞고 기준이 왔던 곳이 맞느냐. 하지만 이것은 익산군의 마한 무강왕릉에 관한 속설 때문이다. 익산에 가면은 왕릉이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강왕릉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속설에는 무강왕을 기준의 시호로 보고 근처에 있는 미륵산에 선화 부인 유적을 기준의 왕후인 선화의 유적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준이 남쪽으로 달아나 금마군에 도입했다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도 여기 답사를 한 2번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답사를 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없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강왕릉도 가봤고 그 성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잘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걸 이제 토성이었었는데 흙으로 쌓았는데 지금은 이제 석성으로 돌로 뒤에 이제 보수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초에 역사서 동국 통감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딴 성이 이제 익주에 있으며 마한의 초대 임금이 준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건이 말하기를 삼한에 대한 설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왕 기준이 위만의 난을 피하여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가서 개국하여 마한이라 불렀는데 백제 온조가 즉위함에 이르러 드디어 그를 병합하였다. 이는 익주에 있는 고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준성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은 의심할 게 없다.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은 의심할 거 없다. 그런데 지금 익산에 있는 이 무강왕이 이 기준의 시호로서 기준의 명가 이것은 알 길이 없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무강왕은 일명 말통 대왕릉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말통은 백제 무왕이 어릴 때 이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왕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마동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서동은 마동의 의역이고 이제 고려사 지리지에 나오는 이제 말통은
마동의 이제 음력이다. 그래서 선화공주, 선화와 이제 서동 이야기, 선화는 신라 진평왕의 공주로 무왕의 이제 왕후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역사서에서 백제를 마한이라고 표기한 사례는 많다.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광왕릉 유적은 익산이 한때 백제의 도읍이었음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하지만은 기준의 도읍지였음을 입증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기준의 도읍지가 익산이라는 것은 불충분하지만은 익산이 한때 백제의 도읍지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익산 낭산 산성이 있는데 그 부근에 가면 이제 석천대가 있습니다. 그 석천대가 이제 그 기준왕이 이제 놀던 곳이라는 이제 전설과 함께 마한의 유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적지는 이제 맞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기준왕이 이제 도읍을 최초로 정한 곳인지 그것은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한의 그 50개 나라 중에 이제 을지국과 금마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나라였다. 마한은 이제 연맹체로서 있었는데 그 나라가 50개 정도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나라가 을지국과 금마국이었다. 금마국은 금마군 지금의 익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한의 도읍지인 을지국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이 금마국이 익산이기 때문에 그 월주국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월주국은 어딜까?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지만 마한과 백제의 국경이 웅천 즉 지금의 공주인이 월지국은 이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 지도를 나타난 게 바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월주국이고 여기가 웅천이죠. 여기가 이제 공주가 요점 되고요. 요점 되고 이 이제 당진 태안 있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백제가 되지만은 월주국은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익산은 이 밑에 있으니까 익산은 아닐 것이다. 공주 주변이 월주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추적을 합니다. 금마국은 마한에 이제 50개 중에 하나로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익산시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제 현재의 금마면 바로 이제 여기 금마국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금마 지명이 있죠. 금마면, 왕국면 일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기국의 중심이 이제 마한에 백제에 통합될 때까지 그 중심 세력이 이제 여기에 있었다는 이제 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한은 다랑을 마지막으로 금마국을 이제 사수해서 흡수했으니까 이제 소멸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백제의 이제 비류왕에 의해서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옛 마한의 땅을 다 흡수해서 남한의 이제 종주국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한이 국호가 된지 이제 마한으로 이렇게 나라를 경영한 지 한 500년, 600년 이제 흐른 뒤에 이것을 이제 왕호로 이제 쓰는 이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신라에는 그 당시에 이제 눌지, 자비, 소지, 지정왕은 이제 다 마리간으로 불렀다는 거죠. 왕 이름을 이제 마리간으로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은 눌지 마리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마립은
궐이라고 했다는 이제 주석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궐은 말재갈이라는 뜻이랍니다. 말입에 많은 그 소리 전체를 취해서 마로 읽고, 립은 그 첫 소리를 취해서 리을로 읽고, 간은 그 소리 전체를 취해서 한으로 읽은 것은 틀림없다, 명백하다. 그래서 말이간으로 쓰고 말한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한을 왕어로 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한을 말이간으로 이제 왕 이름으로 썼다는 겁니다. 국호 이름을 다르게 나타내서 왕 이름으로도 같이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가장 근위 있는 한자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 보면 이제 이 글자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글에는 말재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한자 사전에는 이제 이런 뜻이나 이런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글자고 이름이다. 그러나 중국 사전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낭랑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아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낭랑과 사만의 관계가 어떤가, 그 얘기입니다. 이 낭랑도 여러 군데가 있었죠. 낭랑군이 있었고, 저 수성현, 중국에 수성현에도 이제 보면 낭랑이 있었고, 낭랑국이 있었고, 또 낭랑군이 있었고, 또 낭랑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랑도 여러 곳이 있었다. 그래서 낭랑이 있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의 그 역사가 특정되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폐수나 평양이나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이 월지국으로 천도한 뒤에 또 평양에서 최씨가 등장을 해서 주변에 25개국을 복속을 시키고 하나의 대국을 이루었다. 이것을 역사 기록에는 낭랑국이라고 했다. 마는 낭랑이 분리해 나가면서 임진강 이북을 상실했지만은 이남의 70여 개국은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낭랑군이 되죠. 그래서 한나라에서 아까 기자가 망해서 기준이 이렇게 마한 영맹국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여동군과 천도군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뒤에 고구려가 되고 이쪽에 부여가 되고 이쪽에 이제 마한, 변한, 진안 그게 이제 신라, 백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 당시에 요게 낭랑 이제 국의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낭랑군 수성현 여기에 낭랑이 있었죠. 여기에 낭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는 채씨라고 얘기하는 이제 단전식에 말씀하신 25개국을 다스린 평양에 낭랑군이 있었다. 그래서 한사군이 있던 자리가 낭랑군입니다. 낭랑군. 그래서 우리 제야사학자들은 여기가 한사군과 있었던 자리라고 주장하는데 제야사학자들 식민사항은 여기에 낭랑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한사군이 있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낭랑군 수성현에 있던 이 비석을 그대로 평양으로 일본 사람들이 옮겨왔죠, 몰래. 그래서 여기에 유물이 있다. 수성현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유물이 있다. 했는데 그것을 이제 북한에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북한에는 그 비석에 쓰인 돌이 생산되는 곳이 없다. 그런데 낭랑형, 북정저 때 있던 낭랑현에 가보니까 그 돌이 거기에서 나고 그 돌을 채취해서 만든 장소까지 다 북한에서 밝혀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한사군이 낭랑군이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1960년대에 다 결정을 해서 논란이 끝난 상태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믿고 여기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다 얘기를 하죠. 기자도 여기에 있었고 위만도 여기에 있었고 한사군도 다 여기에 있었다. 그렇게 아주 엉터리 이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중국과 흉노의 침공을 피해서 북방에서 마한으로 이제 들어온 신불 조선 유민들이 이제 날로 많아졌다. 그러자 마한은 낙동강 연안 오른편에 백여리를 떼어서 신조선 유민에게 주고 또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진안부라고 명했다. 진안부. 그래서 나중에 그게 진안이 되는 것이죠. 낙동강 오른쪽에 천리를 떼어서 주었다. 또 낙동강 연안의 또 다른 부분을 불조선 유민에게 떼어주고 역시 자치조직을 세운 뒤에 변안부라고 했다. 변안. 여기 이제 변안부라고 했다. 그래서 변안에는 신조선 유민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변진부라고도 불렀다. 변진부라고도 불렀다. 진안, 변안과 더불어 마한을 남한의 사만이라고 한다. 대륙에 있었던 이제 우리 선사만에 이어서 남한에 이제 사만이 생겼다. 마한, 진안, 변안이 이제 생겼다. 이것을 남한의 사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대륙에 있었던 사만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고 남한에 있는 이 사만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한이 굳이 진변 두 한을 세운 것은 마한이 이렇게 낙동강 오른쪽에 또 밑에 이렇게 마한을 세운 것은 우리 삼신사상에 따른 것이다. 사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놓아서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 대륙에 있었던 선사만도 저울추를 두고 균형을 잡히게 통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군왕궁의 사만 제도에는 신한이 중심이 되고 말, 불 두 한은 보조자였다. 하지만 남사만에서는 말한 곧 마한이 최강국 종주국이 되고 신한과 진한과 불한 곧 변한이 약소국 이제 소속 국가가 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주민의 계통에 따라서 명칭을 그렇게 지을 것이다. 그래서 유민이 들어와서 땅을 떼어 주어서 조직을 갖추게 하고 그걸 이제 나라 형태를 띠게 되고 사만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만은 이제 각각의 왕을 이제 다들 자기들이 이제 신한이라고 종주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한의 왕은 말한 나라의 신한이라고 하고 또 진한의 왕은 진한 나라의 자기들이 신한이라고 하고 변한의 왕은 불한 나라의 불한 나라의 신한이라고 했다. 이로써 이제 신한이 세계가 되어버렸다. 각자 힘이 세어지고 또 하니까 왕권이 강화가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했다. 신한이라고 스스로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신한이 세계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만이 각각 존재했을 때 그 이제 세계에 신한이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왕금 때 지은 명칭을 이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사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 사만을 당군왕금 때 전 사만이 있던 것을 그 한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 한을 성계를 하지 않습니까? 대륙의 한을 우리 한반도의 한으로 성계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19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할 때 국호를 정할 때 우리가 대한이라고 했죠.
한이라고 했는데 삼한이 아니고 세계한이 아니고 우리는 북한과 우리와 두 개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이라고 하자. 우리가 삼한으로 나라를 세워서 삼한으로 망했으니 우리의 국호를 한이라고 하자. 한으로 해서 한으로 망했으니까 우리 국호를 다시 한이라고 부르자. 한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한이 될 거냐. 대한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군이 세운 이 삼한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선결을 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붙은 민국이라는 것은 우리 통치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죠. 왕이 다스리는 또 어떤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다. 주권이 우리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국호는 대한이요. 우리나라의 이념은 이제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 공화제, 공화국, 민주공화국이 됐죠. 그래서 민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삼한의 이름은 왕금 때부터 지은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대한이라고 국호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 한을 이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호가 생겼는데 왜 당군이 세운 이 한을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또 그 한이 있던 대륙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왜 인정을 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 이 반도사관은 빨리 척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 당군의 그 정신, 홍익정신, 우리 민족정신, 정체성은 우리가 살릴 방법이 없다. 혼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의 혼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늘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신안이 세계가 된 것은 삼조선 분립 이후 저마다 이제 신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진안 변안의 두 신안은 자립하지 못하고 대대로 마한의 신안이 겸직했기 때문에 이름만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라 형태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남삼한 때 처음으로 생긴 일이다. 남삼한 말고 그 이전에는 세 개의 삼한이 이제 각각 도읍을 세 개를 두고 이제 왕금성 통치를 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신한이 주가 돼서 나머지는 이제 부속 국가로서 옮겨가면서 신한의 왕이 다스리고 했는데 이제 그게 무너졌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단지 선생님께서도 삼한은 우리 역사에서 특히 이 논쟁이 많은 존재다. 기존 학자들은 이제 진수가 쓴 삼국지에 나오는 삼한, 즉 남쪽에 있는 삼한에 의해서만 삼한의 위치를 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삼한 명칭의 유래와 삼한 체제의 변혁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비록 공은 많이 들였으나 북방에 있었던 원래의 삼한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삼한 내부의 상호 관계도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단재 스님께서도 우리 전삼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 기존의 학자들이나 또 삼국지를 쓴 진수나 전부 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결론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마한 변환에 아까 제가 50개국, 54개국, 70개국 이렇게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에 보면은 마한에 50 나라 중에 월주국과 건마국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마한은 낭랑이 분리해 나가면서 임진간 이북을 상실했지만 이남의 70여 개 국은 여전히 다스렸다. 이렇게 두 개가 50개, 70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50개국의 속하고 또 이는 이제 70개국에 속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의열전에 따르면은 마한 연맹국에 속한 나라는 또 56개였다. 그래서 50개라고 얘기한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열전에 나오는 56개를 두고 여기에서 마한에서는 이제 50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진안과 변안도 각각 연맹체를 이루기는 했지만은 마한에 이제 통할을 받았고, 그래서 삼국지 동의열전에 보면은 진안과 변안에 속한 나라가 총 24개국이었다. 24개국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개라고 얘기한 것은 진안과 변안도 마한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합하면은 이제 74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한과 변안에 속한 국가까지 다 합쳐서 삼국지 동의열전에서는 이제 80개라고 했다. 그래서 56개를 이제 50개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 74개를 80여 개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많이 틀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틀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재 선생님께서는 낙랑 25개국과 남삼래 79개 대해서도 이제 전부 다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게 허구고 실제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이제 고정을 선생님께서 다 합니다. 그래서 낙랑에 속한 국가 중에서 역사 기록에 나타난 것은 이제 25개다. 그래서 조선, 가만, 폐수, 합자, 적자 쭉 이름을, 나라 이름들을 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들 25개국은 한서 지리지에 한나라 낙랑군의 25개 현으로 되어 있다. 한서 지리지에 보면 한나라가 있던 아까 수성현이 나오는 북경 곁에 있던 그게 낙랑군의 25개 현으로 적어놨다. 그런데 원래 한서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뒤에 지리지에 이걸 갖다가 끼워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당 태종은 고구려를 침입하기 전에는 이제 신하와 백성들을 이제 적개심을 고취시킬 이제 목적으로 조선의 땅을 거의 다 자기들 땅의 영토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진화 역사책에 조선과 관계되는 그런 상당 부분 고쳐서 새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랑국 소속 25개를 25개 현으로 고쳐서 지리지에 이렇게 조작해서 끼워 넣었다는 얘기죠. 25개 중에서 이제 조선과 폐수는 평양에 있었다. 조선은 곧 말조선의 땅이었기에 이것이 이제 나라의 명칭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이제 낙랑의 종주국이 되었다. 폐수는 표라는 평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4개 속국의 하나였다. 조선국과 폐수국의 관계는 평양감사, 평양 관찰사와 이제 부윤과 같은 그런 이제 관계였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소명국은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소명국은 지금의 춘천 소양 강가에 있었고, 또 부리국은 이제 뒤에 동부여가 됐는데 지금의 이제 함흥이다. 그리고 또 낙랑국은 지금의 평양, 평안, 황해를 포함해서 강원도, 함경의 일부까지 소유했다. 앞에 그림에서 설명한 것과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한의 소속 국가 중에서 역사 기록에 나타난 70개국. 그래서 이제 이 마한에 속해 있던 이제 그런 나라들은 쭉 이제 나옵니다. 우모, 원양, 모수, 상해 쭉 나오고 뒤에 이제 보면 사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사로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4개국을 이제 거스렸다고 나옵니다. 삼국지 동의열전에 보면 이제 만 연맹에 속한 이제 56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로가 바로 나중에 신라가 되는 것이죠. 신라가 나중에 신라가 된 사로국이 아니다. 여기에 사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라가 된 것은 뒤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비리의 계통의 이제 국가들
비리 이제 100개 계통의 이제 국가를 말을 하는 것이죠. 삼국사기 이제 100개 본기에 보면은 부여와 지리지에 나오는 이제 불이다. 그래서 비리는 부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부여군이 된다는 것이죠. 또 감의 비리는 고막비리, 즉 지금의 공주가 고막비리가 되고 벽비리는 이제 파부리로서 지금의 전남 화순 이제 동북면이 되고 열애비리는 이제 이릉부리로 지금의 화순 전남 화순 능주면이 되고 신소도는 신두수 즉 대신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소태라고 불리는 이제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대호를 나타내면서 지금 이제 충남 태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침은 지금의 충북 진천이고 금마는 전북 익산이고 그 외에도 이제 살펴볼 것이 많지만은 이제 생략을 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안 쪽이죠. 변안 쪽에는 미리 미동이 있고 접도도 있고 고자 미동이 있고 미동자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12부로 이제 되어 있었다. 변화는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동은 밑으로 읽고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만이라는 의미다. 만. 그래서 여기 이제 미동이 붙은 곳은 바다와 접해서 안으로 이렇게 파여 들어간 곳 만. 만보다 이제 뭐 크고 적은 곳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동은 이제 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구자는 고자는 이제 구지로 읽으면 반도라는 뜻이다. 만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할 때 이 반도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곳 육지에서 대륙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곳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반도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제 잔재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얕잡아보기 위해서 반도라고 불렀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지만은 실제 옛날부터 이렇게 반도라는 뜻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리 용어가 됩니다. 지리 용어. 그래서 뭐 우리가 요동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반도라는 명칭은 여러 곳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보기 위해서 반도라고 불렀다라고 반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만이라는 지명도 이제 나라 이름도 나오고 이제 구지라는 이제 이름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가 붙은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이제 야는 라로 읽어야 되고 강이라는 뜻이죠. 강가에 붙어 있는 나라 이름은 야를 다 붙였고 그리고 만에 붙어 있는 나라들은 미동을 붙였고 그다음에 툭 튀어난 반도에 있었던 나라는 구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들을 다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편과 가락국기에 보면 이제 이 12부에 그 유적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자 미동은 지금의 고성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고성만이니까 바로 여기에 미동은 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고자 미동은 이제 고성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순시는 고령가야 지금의 이제 상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갈은 이제 고령가야죠. 고령가야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뭐 별로 나오는 것은 이제 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성주가야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성주가야는 지금의 이제 성주를 얘기하고 미오야마는 미오마야라고도 이제 하는데 미오는 밈란으로 읽는데 이것이 바로 임나 지금의 고령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구야는 가라로 읽는데 큰 못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김해를 얘기를 한다. 김해는 인공 큰 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읍을 정할 때는 이 큰 이제 못이 인공적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는 그 당시에 구야로 읽었다. 그래서 이제 구야는 가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금 김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안야는 아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강 이름이다. 야가 붙은 것은 강가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하만에 해당한다. 하만이 낙동 강가에 붙어 있는 이제 하만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훗날에 이제 가야 육국이 되었다. 방금 얘기한 김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하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김해, 상주, 고령, 이제 진주, 김해, 이제 하만, 고성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육가야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한문으로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또 가라라고도 표현이 되고 임나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가야가 임나 본부설 일본이 자기들을 통치했다고 얘기하는 임나도 결국은 강가에 붙어 있는 나라 라는 뜻이죠. 임나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야, 가라, 구야, 가락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야는 이제 서기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제 우리 경상남북도에 이제 형성된 이제 나라들의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있었고 또 근래에는 이제 이 가야가 전라도까지 이렇게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또 그 발굴도 하고 그래서 그걸 남은 같은데 임실 같은 데서는 일본 사람들이 비정해 놓은 그 임나 이름을 그대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연구하라고 하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임나라고 해서 다스린 그 이름들을 그대로 유네스코에 올리면 일본이 그곳을 지배하고 통치했다 하는 것을 유네스코가 인정해 주는 세계에 인정해 주는 이제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결사 반대를 해서 아직 유네스코에 올리지 못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변경해서 바꿔야 되는가 이런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는 이제 기저, 불사, 건기 뭐 이렇게 이름이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그래서 12개국 중에서 사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난 쪽에 앞에 있었던 것은 그 사로는 신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해 있었던 이 사로가 신라로 이어진다. 이쪽이 되겠죠. 지난해 영역이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경주 쪽으로 해서 발전이 돼서 이제 신라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난해는 이렇게 12개의 나라가 있었지만은 실제 이 사로만 그 지역이 신라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지 그 외에는 자세한 연역은 알 수가 없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라 말에 한학자들이 종전에 이두를 버리고 한자로 의역했기 때문에 지명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두로 표현을 하고 계속 썼으면은 그것을 지명을 고정을 할 수 있는데 한자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신라가 한자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명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는 지난 12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경주 이제 분지에 있는 계림 일대 서라벌이라고 했죠. 신라의 수도를 다스리던 족장 사이에서 시작해서 지난해에 다른 소국들을 이제 복속해서 신라로 발전을 했다. 사로국은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기록된 신라의 최초 국명이다. 그래서 신라가 중국의 삼국지 위지에 처음 등장할 때는 이제 사로국으로 등장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또 자세한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조선의 유민이 6개 마을
이제 주요 육부 또는 육촌이라고 하죠. 육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헛거세를 추대해서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건국은 기원전 57년도에 했다. 그래서 우리가 육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신라의 육부. 그래서 저 육촌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본래 마하는 이제 압록강 이남에 있었는데 이남에 다 점유를 했는데 이제 낭랑, 진안, 변안 삼국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지금 이제 조령, 문경 쪽이죠. 그 이북과 또 임진강, 이남을 이제 점유하게 됐다는 거죠. 진번, 진, 변 두 하는 명의상으로 국가였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신불 두 조선 유민의 이제 자치구 정도였다. 이들은 마한에 대해서 조공과 조세를 납부했다. 그러므로 낭랑 같은 이제 적국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안과 마한과 이제 변한이 이렇게 대륙에 있던 것이 이제 여기 우리 진안과 마한과 변한으로 이렇게 진안과 이제 변한과 이렇게 마한으로 이렇게 다시 대륙으로 나뉘고 그게 이제 초기에는 여기 마한과 진안과 변한 진안과 마한과 변한 요렇게 있던 것이 이제 요렇게 확대를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 체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삼조선이 붕괴가 됐는가? 삼조선이 붕괴가 돼서 이제 이렇게 마한이 되고 변한이 되고 진한이 됐는가. 그것은 이제 선생님은 여기에서 찾죠. 삼신설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왕금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제 삼신 제도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 신말불 삼조선이 동시에 붕괴한 이유는 뭘까? 원래 사만은 천일, 지일, 태일에 삼신설 위에 존재했다. 천, 지, 인, 삼설에, 삼신설에 이제 존재를 해서 이 사만을 이제 다스렸다. 신선 사상이죠. 다시 이 당시에 인민들은 말하는 천신의 대표고 불하는 지신의 땅신이죠. 지신의 대표고 신하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큰 우주 유일신을 이제 대표로 이제 신봉을 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말, 불, 두 한이 이제 신한을 배신하고 저마다 신한이라고 얘기하고 왕이라 이제 지칭을 하고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삼조선이 이제 분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불 두 한은 머리를 써서 이제 대왕의 지위를 이제 획득을 해서 이제 세계의 왕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일반인들은 계급 이 왕과 이제 이 계급들이 아주 자연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 그것을 파괴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새로 건설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일, 지일, 태일 이 삼신설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맞아 틀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사만은 이제 한갓 삼신이란 미신으로 이제 인심을 붙들 게 아니고 붙든 게 아니라 외적을 쫓아내고 국토를 확장을 해서 천하가 그 신령의 위력을 전율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 신한들이 흉노와 중국의 이제 진화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해서 국토가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제왕도 사람의 아들이지 하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또 그 왕의 흥망성쇠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사만의 신격을 이제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진설이라는 기초 위에서 세워진 사만이 삼진설이 무너지니까 나라도 자연히 붕괴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삼신 제도의 기반으로 성립된 나라가 그 삼신설이 무너지니까 나라도 자연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죠. 고려 8강기 이 삼진설에 보면은 상계 주신은 천일로 조화를 주관하고 절대지구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하계 주신은 이제 지일로 교화를 주관하고 지선유일의 법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중계 주신은 태일로 치하를 주관한다. 최고 무상의 덕으로 만물을 교화를 시킨다. 신이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삼신이시다. 삼신이다. 우리가 삼신 할매라고도 뭐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삼신이다. 그래서 이 천일, 지일, 태일을 이제 다스리는 게 바로 삼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열국이 이제 분립을 하게 되죠. 삼신 제도가 무너져서 이제 그 사만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삼신들이 이제 파탄이 되고 사만에 대한 이제 믿음이 이제 추락을 하니까 이것은 이제 유사 이래 조선이 최대의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 인민들은 신인과 영웅의 이제 허위성을 이제 깨닫고 또 자치촌을 만들고 또 자치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일을 결정하고자 한 것이죠. 아주 자치제가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로는 이제 앞에 얘기한 진안부와 변안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역사책에 보면은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은 이제 미신을 타파하고 우주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제대로 해결을 이제 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지 이제 않다가 우리 이 주변에 이제 우리 조선보다도 저급한 질이 낮은 이제 예맥, 예나 선비나 흉노나 외 같은 야만 족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뭐 배울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보에 도움이 될 만한 주변국이나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의 우리 인생과 우주 그리고 나라를 자치제를 만들어서 나라로 발전하려고 시도가 이제 더디게 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화나 외나 이는 우리보다 저급한 나라들로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진화는 아주 장구한 문화를 보유했지만은 왕권을 옹호하는 사상과 학설밖에 없다. 그래서 진화의 문화는 수입할 게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민중이 진보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이 때문에 민중의 지력은 낮아지고 구 세력의 또 뿌리는 점점 더 이제 두터워지기 시작했다. 이에 제왕의 후예들은 조상의 전래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했고 민간의 영웅들은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고자 노력을 했다. 조선에 속한 소국들은 대국이 되기를 희망했고 대국들은 더욱더 확장되기를 희망했다.
지도자들 중에 이제 대당군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생기게 되고 또 신한 이제 진왕이죠. 신한이라고 또 지칭하는 자가 또 생기고 앞에 얘기했던 마리간이라고 또 이제 자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굴에 저희들이 처음 이제 당군이 이제 동으로 이전할 때 밝음을 찾아서 우리가 동으로 이제 옮겨올 때 그 불굴에라고 이제 지칭하는 자들도 이제 생겼다. 어떤 자들은 이제 천상에서 하강했다고 하고 이제 천손의 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자들은 또 해외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떠내려왔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이제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났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미신 신앙을 이용하여 민중을 유혹하거나 위협하기 시작했다. 나라가 생기면 그 이제 지조는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아래서도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민중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민중의 세력의 이제 새싹인 자치 단체들이 이제 정복을 당해서 소멸하고 또 세력 쟁탈에 난이 사방으로 이제 번져나갔다. 그래서 열국쟁웅 시대로 이어진다. 삼조선이 붕괴가 돼서 이제 열국의 시대로 들어간다. 중국에도 열국의 시대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열국쟁웅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열국쟁웅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또 중국의 나라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제4편 열국의 쟁웅시대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국의 쟁웅시대 제1편 열국의 그 이제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도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1일이 단재 선생님 순국 87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서울에서 저희들이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서 추모식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아침 7시 30분까지 이제 오시면은 이제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역 2번 출구 앞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7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 또 사전에 스케줄을 비워 두시다가 그날 참석하는 사람은 서울의 소리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22편으로 그 열국들의 강력, 국경 또 지리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